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신데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근 추천 알고리즘 홈피드 후보 모델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성남 안재민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박성남이라고 하고요. 당근에서는 마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피드 품질 팀에서 당근 홈피드의 추천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홈피드에서 유저의 건강한 다양성을 개선해서 유저가 새로운 취향을 잘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안재민이라고 하고요. 당근에서는 제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도 마브랑 비슷하게 피드 품질 팀에서 당근 홈피드 추천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는 홈피드의 총 연결을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당근의 홈피드는 어떻게 추천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번 발표에서 주로 다룰 주제인 후보 모델에 대한 소개를 더 드려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고민했던, 도전했던 챌린징 포인트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당근의 피드는 그럼 어떻게 추천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마 당근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시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근의 피드는 개인 추천 기록에 의한 개인화된 피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천 관점에서 엄청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핵심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근에 있는 모든 게시물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 많은 글 스케일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저희는 후보 생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수많은 게시글 중에서 어떤 글들을 추천의 대상으로 할지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후보를 추렸다면 이제는 어떤 순서로 노출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랭킹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랭킹까지 거치면은 후보들은 정렬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오른쪽과 같은 피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번 발표에서 주로 다룰 주제는 추천의 시작인 후보 생성 단계인데요. 당근에는 많은 후보 생성 모델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도 이번 발표에서는 투타워 기반의 후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투타워 기반의 후보 모델은 어떤 구조인지, 뭘 학습하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다룰 후보 모델은 투타워 구조의 모델로 쿼리랑 캔디데이트를 인베딩으로 표현해서 학습 추론 시에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용어랑 구조를 설명드려보면, 후보 모델의 입출력이 되는 대상이 두 가지 존재를 해요. 쿼리랑 캔디데이트인데요. 쿼리는 후보 모델의 요청에 질의가 되는, 즉 입력이 되는 대상이고, 캔디데이트는 요청에 응답이 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홈피드를 예시로 들면은 접속을 하셨을 때 사용자가 이제 후보 모델의 쿼리가 되고 게시글들이 이제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보 모델은 쿼리라는 입력을 받아서 캔디데이트를 응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타워는 방금 말씀드렸던 쿼리랑 캔디데이트를 인코딩하는 모델을 뜻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델은 쿼리와 캔디데이트의 피처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베딩으로 인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이전 예시처럼 이제 쿼리가 사용자였다면 사용자의 검색 혹은 클릭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쿼리 인베딩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 게시글이 캔디데이트였다면 제목, 본문, 가격 같은 피처들을 이용해서 게시글 캔디데이트 인베딩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인베딩을 이용해서 저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이그젬플들이 필요해요. 포지티브 캔디데이트과 네거티브 캔디데이트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포지티브 이그젬플로는 이제 쿼리 캔디데이트 간에 어떤 저희가 정의한 포지티브 인터랙션이 일어난 경우 쿼리 캔디데이트 페어를 포지티브 이그젬플로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그 사용자랑 게시글 페어가 이제 포지티브 이그젬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은 아마 이 슬라이드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포지티브가 아닌 캔디데이시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네거티브들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투타워 모델 결과로 나온 쿼리랑 캔디데이트 인베딩 간의 유사도를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쿼리랑 포지티브 캔디데이트 간의 유사도는 가깝게, 네거티브 캔디데이트과의 거리는 멀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은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에 기반한 학습 추론 파이프라인 시스템이에요. 기존에도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긴 했지만 재사용이 어려운 구조였고, 또 저희 당근에는 여러 홈피드 후보 모델이 존재를 했는데 코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관리가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사용이 쉽고 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고려했던 포인트는 범용성이었어요. 재사용성이 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저희 팀의 오너십이 있는 홈피드 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탭,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생활이라든지 내 근처 탭 이런 데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또한 당근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타입 서비스의 게시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후보 모델이 단순히 중고거래만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입의 게시글에 대해서 학습, 추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비스별로 통합된 후보 모델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홈피드에서는 사용자가 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서 게시글 하단 추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쿼리가 꼭 사용자가 아니고 게시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위 세 가지 사항을 만족시키고자 범용성을 하나의 저희 프로젝트 목표로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선정했던 목표는 편의성인데요. 파이프라인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코드의 세부적인 구현은 몰라도 학습 추론 파이프라인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쿼리나 설정 파일들 몇 개만 바꿔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뚝딱 만들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결론부터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는 모든 컨피규레이션을 프로토버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피처들의 명시를 모아놓은 스키마 그리고 컴포넌트들의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컨피그 마지막으로 모델에 관한 프로토를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전체 파이프라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 컴포넌트가 하나의 대그를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컴포넌트들을 제외하고 크게 분류했을 때는 총 4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럼 먼저 스키마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사용한 스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피처랑 피처 그룹인데요. 피처란 정말 모델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 피처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스키마에서는 그게 가장 최소 단위예요. 스키마에서는 이 피처에 대한 명세를 각각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명세란 피처의 타입, 뭐 정수형인지 문자형인지 그리고 크기,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필수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처리 방법도 이것에 명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피처들이 모여서 이제 피처 그룹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피처 그룹은 의미론적으로 하나의 입력 단위예요. 그래서 아래의 그림으로 예시를 들자면 게시글, 본문, 가격 같은 피처들이 모여서 게시글이라는 어떤 의미론적으로 하나의 피처 그룹을 구성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피처랑 피처 그룹이 적힌 텍스트에서 저희가 뒤따라올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스키마로 변환을 해서 뒤따르는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총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티브 이그젬플이랑 캔디데이트 풀이에요. 파스티브 이그젬플은 저희가 학습에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제 쿼리랑 캔디데이트 간에 어떤 저희가 정의한 파스티브 인터랙션이 일어난 경우 해당 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클릭, 관심, 채팅 같은 게 저희가 정의한 인터랙션이었다면 그림과 같은 페어들이 이제 이그젬플이 될 수 있죠. 캔디데이트 풀은 이런 인터랙션과는 관계없이 정말 게시글의 집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주로 학습, 평가, 추론 시에 사용이 되게 돼요. 그럼 먼저 파스티브 이그젬플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인제스션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이벤트랑 각종 DB 정보들을 선별, 조합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할 때 필요한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고 사용하게 돼요. 홈피드로 다시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 클릭 로그로부터 사용자가 클릭한 게시글들을 선별을 하고 사용자 관련 피처랑 게시글 관련 피처를 DB로부터 가져와서 조합해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그젬플 젠 단계가 수행이 되게 되는데 방금 인제스션된 결과로부터 스키마에 정의된 대로 뒤따라올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넘겨주게 되고 데이터가 쭉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는 데이터는 캔디데이트 풀인데요. 아까 대충 설명드리고 넘어가서 이게 뭔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디데이트 풀이란 이제 학습 평가에 사용하고자 하는 캔디데이트의 집합을 의미하고 주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평가 추론 시에 많이 사용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 과정에서 실자랑 같이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최근 N시간 이내에 생성된 글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후보 모델을 평가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최근 N시간 이내에 생성된 글이 이 캔디데이트 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캔디데이트 풀은 매번 변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고정시키는 인제스션을 필수로 두진 않았고 대부분은 이제 매번 새로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전처리가 수행되게 되는데요. 전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수행이 돼요. 아까 피처랑 그 묶음인 피처 그룹에 대해 정의를 했었는데 먼저 피처 그룹에 대한 전처리가 이루어져요. 주로 필터링 같은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처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피처별로 트랜스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을 바꾸는 노멀라이징 같은 밸류 트랜스폼 그리고 타입 트랜스폼, 쉐입을 변형하는 쉐입 트랜스폼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같은 프라이어리티 안에 트랜스폼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그때는 전체를 토폴로지컬한 순서로 이제 작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모두 준비됐으니까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 단계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스키마랑 모델 컨피그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각각 쿼리랑 캔디데이트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요. 각각에 맞는 피처를 모델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쿼리랑 캔디데이트는 특정한 인베딩으로 인코딩이 되게 되고 두 인베딩, 벡터 사이의 닷 프로덕트를 계산하게 돼요. 저희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쿼리에 여러 개의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포지티브 캔디데이트과 쿼리의 거리는 가깝게 네거티브 캔디데이트 간의 거리는 멀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쿼리 캔디데이트 모델은 이제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고 평가 추론 시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옆에 계신 마브가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해요, 제이미. 네, 안녕하세요. 추론 파이프라인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이미가 설명해주신 부분을 짧게 요약하자면 학습 파이프라인에서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쿼리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캔디데이트 모델을 잘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학습된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모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리트리벌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추론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리트리벌 모델이라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리트리벌 모델은 유저와 같은 쿼리의 피처를 받아 내부에서 쿼리 모델을 거쳐 쿼리 벡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고요. 쿼리 벡터와 사전에 인덱싱되어 있는 캔디데이트 인베딩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커리와 가장 유사한 캔디데이트들을 응답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로 따지면 최종 추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커리와 유사한 캔디데이트를 뽑는 게 왜 포지티브 인터랙션 할 확률이 높은 후보군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학습 단계에서 커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모델을 학습하는 오브젝티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투타워 모델은 포지티브 페어인 커리 캔디데이트를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인 커리 캔디데이트 페어를 멀게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추천 시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보군들을 응답하는 것만으로 포지티브일 확률이 높은 캔디데이트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라면 모든 후보군들에 대해 각각 유사도를 계산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넘는 환경일 텐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계산 시간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오래 걸리므로 검색이나 추천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인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기법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고 싶은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아주 많더라도 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추론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론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서버블 풀 example gen에서는 저희가 추천을 제공한 후보군을 정의하고 피처를 받아오게 됩니다. 직전에 제이미가 풀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버블 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천을 제공하려고 하는 후보군의 집합을 정의한 것입니다. 서버블 풀 example gen에서는 파이프라인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서버블 풀의 정의에 따라 추천을 제공할 후보군의 피처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리트리버 모델 빌더가 있는데요. 학습 파이프라인에서 잘 학습된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모델을 받아와서 캔디데이트 모델과 서버블 풀의 피처를 가지고 캔디데이트 임베딩 매트릭스를 구축합니다. 각각 각 로우는 각 캔디데이트의 벡터가 되겠죠. 이후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임베딩을 가지고 최종 추천 인터페이스인 리트리버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ANN을 빌드하게 돼요. 이후 빌드된 리트리버 모델을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게 되고요. 디플로이먼트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감지해서 새로운 버전이 있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후보 모델을 이루는 학습 파이프라인과 추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소개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더 모델링적으로 당근에서 후보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깊게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후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과정에서 어떠한 네거티브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투타워 기반 후보 모델은 배치 내에서 네거티브를 뽑는 인배치 네거티브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보 모델은 데이터셋 자체는 포지티브 페어로만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치 내에서 각 로우에 쿼리 캔디데이트 페어가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쿼리 기준으로 쿼리가 속한 로우의 캔디데이트가 아닌 다른 로우의 캔디데이트를 네거티브로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배치 내의 모든 쿼리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임베딩을 만든 후에 이를 가지고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를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다만 이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네거티브는 학습 데이터에서만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는 포지티브 페어만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하려는 네거티브들은 모두 다른 로우에서의 포지티브 캔디데이트로만 구성되게 돼요. 실제로는 포지티브 인터랙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다른 캔디데이트에서도 데이터가 추천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간극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랜덤 네거티브를 추가로 주입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랜덤 네거티브가 인배치 네거티브에 비해 좀 더 쉬운 네거티브라면 반대로 어려운 네거티브도 주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유저에게 노출되었지만 포지티브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은 후보군들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전부터 추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저에게 어떠한 후보군이 노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깝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를 하드 네거티브로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밑에 인터랙션 매트릭스가 저희가 다루었던 세 가지 네거티브를 활용한 인터랙션 매트릭스인데요. 이를 모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레이블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지티브만 1이고요. 나머지 다양한 네거티브를 0으로 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가깝게, 나머지들을 멀게 학습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네거티브를 항상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 네거티브들에서 랜덤하게 또는 모델이 가장 어려워하는, 쉬워하는 캔디데이트로만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랜덤 네거티브 마이닝은 각 네거티브에서 K결의 임의로 뽑아서 그것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모델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네거티브들로만, 이즈 네거티브 마이닝은 모델이 가장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네거티브들로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델 기준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에 따라서 가장 쉬운 것부터 랜덤 네거티브가 가장 쉽고, 인베츠 네거티브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하드 네거티브가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마이닝을 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당근의 지역성을 고려해서 ANN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당근은 지역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천 입장에서도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근처 지역의 게시글들만 노출할 수 있어요. 다만 ANN에서의 인덱싱은 이런 필터링이 아닌 벡터 간의 거리 계산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역 기반 같은 필터링이 들어갈 경우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에게 가장 클릭할 만한 후보군들을 뽑았는데 대부분이 서울 외의 게시글들이라면 저에게는 노출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인베딩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의 ID 인베딩을 넣어서 같이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요. 포지티브 인터랙션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까운 지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까운 지역끼리 알아서 모이게 하였고요. 이런 방식은 모델이 피처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상관관계까지 같이 배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처리 과정에서 지역 기반 필터링이 들어가면서 항상 커버리지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커버리지를 감안해서 원하는 개수보다 미리 넉넉하게 뽑아야 된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터드 브루트포스 방식이 있었는데요. 전체 캔디데이트 인베딩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기 전에 사전에 정의된 필터링 조건으로 가능한 캔디데이트 인덱스를 추린 후에 해당 캔디데이트 인덱스에 속한 벡터들만 추린 후 해당 인베딩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그림에서 추천 가능한 지역 아이디들을 미리 필터링을 할 인덱스를 뽑은 다음에 그 인덱스를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브루트포스인 방법인 만큼 스케일러블한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필터링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당근의 지역성이라던가 타겟팅할 유저가 매우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ANN 기법들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어요. 또 다른 주제로는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에서 고민했던 주제인데요. 바로 우리가 학습한 후보 모델을 어떻게 잘 오프라인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 모델에 대한 평가는 리콜 K로 평가하게 돼요. 후보군을 K개 뽑았을 때 실제 포지티브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트릭인데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들도 오프라인 평가가 어렵고 특히 추천 모델들은 오프라인 평가가 어렵다라고 많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후보 모델은 그 중에서도 추천해설 랭킹 모델들보다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드백 루프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할 거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데 각각의 학습 데이터들은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해당 시점에서의 후보 모델에서 나온 후보군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후보 모델을 멋지게 잘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후보 모델을 오프라인 성능으로 이기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한 후보 모델을 학습할 때는 아까 제이미가 설명했다시피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모델만 학습하지만
랭킨 모델과 달리 후보 모델은 추론 시에 다른 모델, 리트리버 모델을 빌드해서 이를 가지고 추천이 되기 때문에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에서 모델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똑같은 쿼리 모델과 똑같은 캔디데이트 모델이 있더라도 추론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서버블 풀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쿼리 모델이나 캔디데이트 모델을 잘 학습하는 것과 별개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모델을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학습 시점에서 배치 매트릭으로 간단히 학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이후 입폭마다 좀 더 큰 데이터셋에서 포지티브를 찾는 방식으로 좀 더 어렵게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시간으로 분리해서 직접 리트리버 모델까지 빌드한 뒤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습 과정에서는 다른 모델과 똑같이 배치 내에서 모델이 얼마나 포지티브를 잘 찾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인터랙션 매트리스 보였다시피 배치 내에는 포지티브가 한 개씩 존재하니까 각 배치에서 해당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찾는지에 대한 난이도겠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큰 의미는 두지 않고 그냥 모델이 학습이 되고 있다 아니다 정도로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에폭이 끝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학습을 멈추고 그 시점에서의 이밸류에이션 풀에 대해서 인베딩을 직접 추론한 뒤에 그 중에서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찾는지를 평가해요. 이전 문제가 배치 내에서만 포지티브 찾는 문제였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몇십만 개 단위의 이밸류에이션 풀에서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찾는지에 대한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는 테스트 시점에서에 대한 평가인데요. 마치 실제 추천이 나간 거라고 가정하고 학습과 평가가 끝난 쿼리 모델, 캔디데이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추천과 마찬가지로 서버블 풀을 받아와서 리트리버 모델까지 빌드하고 이를 가지고 테스트 시점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포지티브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는 실제 추천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은 쿼리 모델, 캔디데이트 모델을 가지고도 다양한 서버블 풀을 정의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설계한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몇 가지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파이프라인 구조로는 학습 파이프라인과 추론 파이프라인이 존재했고요. 학습 파이프라인에서는 쿼리 모델과 캔디데이트 모델을 어떻게 잘 학습할지, 추론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를 가지고 리트리버 모델을 어떻게 잘 빌드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모델 고도화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네거티브 샘플링 스트래티지, 지역성을 고려한 ANN 빌드하기, 어떻게 후보 모델을 잘 평가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실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감안해서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고도화 과정에서는 코드 수정은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한 다양한 세팅들을 컴피그 수정만으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피처를 정의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이 완전히 컨피규러블해졌고요. 현재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당근의 수많은 지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예시로는 홈피드에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중고차, 부동산, 당근 알바, 비즈 프로필, 모임용 후보 모델을 모두 만들고 도입하는 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의 후보군들을 추가한 결과 홈피드에서 중고거래 외 노출수가 10.9% 정도, 중고거래 외 클릭수가 33.5% 정도로 늘게 되었고 이는 홈피드 전체 클릭수를 2.7%를 늘리는 것을 넘어 당근 앱 전체 체류 시간을 1.7% 이상 올리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샘플링의 고도화 방안인데요. 앞서 저희가 다양한 네거티브를 시도한 이유도 각각의 네거티브가 나온 데이터셋에서 오는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좀 더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학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슷한 관점으로 각각의 게시글 또는 해당 게시글이 속한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 뽑히는 샘플링 프로버비티가 달라져서 해당 프로버비티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존재해요. 이를 샘플링 바이어스 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는 게시글의 인기도뿐만 아니라 게시글이 속한 카테고리, 도메인의 퍼퓰러리티에 따라 샘플링 프로버티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짓을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미 랭킹 모델에서는 많이 고려되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리워드는 단순하게 1 또는 0으로 표현되는 리워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한 리워드라고 한다면 홈피드 기준으로는 어떠한 유저가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1, 나머지를 0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리워드는 그러한 단순 클릭을 넘어서서 관심, 채팅, 체류 시간 등으로 디자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있어요.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근에서 후보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고도화했는지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저희는 후보 모델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피처를 정의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이 완전히 컴퓨터블해졌고요. 그 결과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4개국, 4개 지면에 의해서 하루에 10개 이상의 학습 파이프라인 런과 600개 이상의 추론 파이프라인 런이 배포되어 있고요. 실험까지 포함하면 1000개 이상의 추론 파이프라인 런이 매일 돌고 있어요. 그 밖에도 저희는 다양성이나 우연한 발견을 고려한 추천, 여러 도메인의 후보군들을 하나의 모델로 추천하는 멀티 도메인 추천 등 도전적인 과제도 진행 중이에요. 네, 저희는 채용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요.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챌린지들이 재밌었다면 같이 오셔서 재밌게 임팩트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